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동거를 하다 결혼을 하고 진정한 며느리의 서러움을 알게 된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는 정식으로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동거를 하다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화목한 가정에 착한 아들로 자라온 남편은 부모님도 무척 사랑하고 저에게도 잘해줍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훨씬 먼저라는 걸요. 시부모님을 처음 뵌 자리는 멋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농담이랍시고 첫 대면 날 본인의 아들보다 5살이 어린 저에게 30대라더니 생각보다 늙어 보이네. 우리 아들은 동안인데. 근데 너 좀 맹해 보인다? 라고 말을 건네는 아버지를 남편은 구경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을 조심성 없이 하시지만 악의는 없으신 분 같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참 고상하시구나 하고 내가 결혼하는 사람의 부모들은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상냥하셨고 좋은 이야기만 오갔거든요. 그곳에서 첫 인사를 드리고 다음날 바로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첫 방문을 했습니다. 겉옷을 빨리 벗도록 도와주셔서 옷도 받아주고 과하게 신경 써주시는구나 했는데 외투를 벗자마자 바로 앞치마 입는 걸 도와주시며 신경 써 올려 묶은 머리가 헝클어져 틀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입혀주시는 어머님.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게 하더니 바로 주방도구와 식재료를 내주셨습니다. 이때 남편은 같이 하자 하며 구경만 했습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바로 표정 관리가 안 되셨고 할 줄도 모르는 남편이 뭐라도 손대면 그건 저에게 줘라, 내려놔라, 아무거나 잡지 말아라 하시며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버무리기 위해 나물에 비닐장갑 낀 손을 넣자마자 남편이 내가 하겠다고 졸라서 못 이기는 척 주었는데 서투른 남편이 얼마나 주물럭대야 하는지 감이 없어 하염없이 그 나물만 묻히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뭔가 일감을 주시고 귀엽고 손수 밥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다고 바로 싸우고 싶지 않았고 한 번, 두 번 참고 며느리 밥상이 많이 받아보고 싶으셨나 보다 하고 다음번에 한번 차려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덩그러니 내버려두지 않고 같이 했다는 이유로 중간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불편한 식사를 마치고 평소 커피를 즐겨 드신다고 하여 제가 사온 다과를 드렸습니다. 먹는 용도로 사기에는 비싸서 평소엔 먹지 않은 고가의 백화점 디저트였는데 시댁에 첫 방문을 하는 날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구매했던 디저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건 나중에 먹겠다며 바로 과도와 각종 과일을 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깎으라 명령조로 말씀하셨죠. 남편은 같이 하자 했지만 시어머니는 과도가 하나밖에 없다며 저를 시키라 하셨습니다. 남편은 역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같이 하자 말을 보탰으니 나름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과도로 이것저것 껍질을 벗겨냈고 잘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다란 메론도 과도로 깎아야 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큰 과일 깎아본 적이 없는데 칼이 너무 작았거든요. 저의 착각인지 고개 숙이고 제가 과일 깎는 모습을 두 어르신이 뚫어져라 보고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뭇거리는 즉시 시어머니가 커다란 식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어서 메론도 어찌어찌 잘라내고 긴장한 탓인지 처음 해보는 탓인지 손이 살짝 베었는데 호들갑 떨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껄껄 웃으시며 조심하라고 말 많은 인자하게 말씀하셨고 벤 상처 때문에 남편은 다시 한번 제가 하겠다 나섰죠. 시아버지가 꽤나 완강하게 말리셔서 저는 그 자리에서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은 과일을 깎아냈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주먹만한 과일들이 이것저것 있었는데 메론만 2통을 잘랐고 성인 4명이 식후에 그리 많은 과일을 다 먹을 리가 없는데요. 역시 잔뜩 남겼고 남은 과일은 포장해서 냉장고 넣으라며 제가 못 찾을까봐 락앤락이며 비닐이며 다 가져다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대접이었어요. 아, 이게 며느리라는 건가? 남편은 기분 좋게 집을 나섰고 시어머니는 그날 전화가 오셨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는지 안부를 물어보곤 남편 밥 잘 챙겨주고 너 야근하느라 평일에 많이 늦는다고 하던데
혼자 저녁 먹고 오지 말고 퇴근하면 늦게라도 같이 차려서 집밥 먹으라는 겁니다. 걔는 혼자 두면 또 라면 먹는다고 늦게라도 챙겨주랍니다. 그리고 아침 차릴 시간은 없을 텐데 전날 미리 준비해두고 간단한 걸 차릴 건지 떡이랑 차 같은 것으로 때울 거면 떡은 잘하는 집에서 사줄 테니 냉동해두고 전날 둘이 먹을 만치 해동해두라고 하시곤 마무리는 그래 오늘 와줘서 반가웠다 하며 상냥하게 끊으십니다. 그럼 저는 6시부터 언제 퇴근할지 모르는 그 시간까지 굶으라는 건가요? 일단 예라고 답했지만 황당해서 남편에게 첫 통화하는데 딱 이 얘기만 하고 끊으셨다며 사실만 전했습니다. 남편도 꽤나 당황했습니다. 그때까지 정식 부부는 아니고 동거인이었죠. 이어서 푸념도 했습니다. 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직장 다니고 더 강도 높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출퇴근 거리도 내가 더 멀고 진짜 치사하게 따지자면 결혼 자금을 모자르게 해오는 것도 아니고 더 해오는데 내가 연상녀도 아니고 나 무슨 제 발로 식모살이하러 들어온 것 같다고 부모님을 2번밖에 안 배웠는데 금세 쌓여버린 스트레스에 다다다다 쏘아댔습니다. 남편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고 매번 저러는 일은 더해져 갔습니다. 나아지지 않고 막말은 더 심해지고 식모 취급은 저를 편애하실수록 더더 심해졌습니다.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저 혼자 식모처럼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 하고 있는데 새 식구가 텔레비전 보며 크게 웃을 때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바빠져서 주말에 한 번씩 출근을 하게 되었고 시댁 방문을 2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결혼 전엔 그렇게 회사 욕을 하게 되던 주말 출근이 진심으로 1년 내내 하고 싶더라고요. 당당하게 시부모님 얼굴 보기 싫어서요. 그래도 2주에 한 번은 꼭 들렸는데 시아버지가 하루는 목소리를 깔고 저희 부부를 야단치셨습니다. 자주 안 온다고요.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에 주 2회 방문이면 잦다고 생각했는데 힘들고 싫은 와중에 참고 왔던 저는 그 말이 여태 들었던 여타 모욕거리보다 훨씬 더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아기 없이 저를 한 대 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칠 정도는 아니고 정말 사람이 너무 편하고 만만해서 친구 사이에 한 대 퍽 치듯이 말이죠. 웃긴 프로를 보다가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 집안일 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 대 장난으로 살짝 치신 건데 그간 쌓였던 일과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날 뻔한 걸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이때쯤 밥을 거의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사는 따뜻한 고구마 라떼를 식사 대신 먹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맛은 아닌데 파우더 때문인가 뭔가 건더기가 있는 듯한 느낌에 밥을 넣으면 틀니를 한 것처럼 잘 씹히지가 않았습니다. 내 이가 아닌 것처럼요. 배가 고프면 과자 위주의 식사를 했고 집에서 1인분의 밥은 되는 대로 차렸습니다. 저는 안 먹지만 남편은 먹이고 싶었거든요. 이때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럽고 치사해서 그랬습니다. 이거 챙길 수 있는데 건너뛰면 자꾸 마음속에 시어머니가 얼굴 볼 때마다 아들 밥 타령하는 게 떠올랐습니다. 거의 저는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매일 혼자 울음을 삼키며 잠들다 보니 환자 같은 모습이 외관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친정에 거의 안 갔습니다. 엄마는 아실 것 같아서요. 어쩌다 친정에 갈 때면 회사가 바빠 매일 밤을 샌다며 일 때문에 피곤한 사람인 양 간단히 식사를 하고 졸려서 자야겠다며 집에 오는 짧은 만남만 반복했습니다. 동거 기간이 길어 혼인신고를 일찍 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안 좋은 걸 그나마 시아버지가 눈치채셨고 남편과의 사이는 이미 소홀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 어디 안 좋은 거냐고 남편에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본인이 나설 때가 되었다 생각했는지 저에게 속마음을 터놓으라며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냥 회사가 힘들다 핑계를 댔지만 그때의 속마음은 그냥 그렇게 사람이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다면 그렇게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입을 열 때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저는 마지막 희망처럼 정말 제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처음 뵀던 그날부터 현재까지 쭉 늘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님 험담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맹세코 니네 엄마라던가 그 사람들은 시가의 그 집에 이런 낮춰 부르는 호칭은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고인은 아니신 걸 알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부모님이 좋은 분들인 건 알지만 이라며 한마디 한마디 앞전에 쿠션을 깔면서 그래도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부모님이 아주 잘하신 건 아니지만 네가 예민하잖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저 한마디에 마지막에 용기 내었던 제가 바보 같았고 믿으면 안 될 것을 믿은 것 같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러곤 엄마와 통화를 하고 오겠다 했는데 시어머니가 생각 외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이때 몰랐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이혼하지 않도록 제 편을 들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이혼한 친구분들 자식들이 적지 않으신 건지 요즘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해서인지 저를 보면 꼭 시어머니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라며 상냥히 말씀하셨거든요. 남편은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나서 엄마가 하신 말씀이 저에게 사과는 했는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안 했다고 하니 사과를 먼저 하고 오라 하셨답니다. 앞뒷말을 들어보니 시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아들이 대신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유독 예민해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며느리를 달래주지 않았다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시어머니가 남편만 호출해 부모님과 얘기를 좀 하고 오겠다 하고 집에 나선 남편은 돌아와서 저에게 부모님과 나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보다 많이 어리고 요즘 애들이다 보니 윗세대를 이해 못한다. 며느리가 예민하고 원래 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픈 사람을 우리가 너무 편하게 대했구나 라고 하셨답니다. 전 우울증 같은 거 원래 전혀 없었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네요. 아무튼 그래서 한 달 정도 시댁에 방문하지 말라고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우울증 환자라 당분간 쉬어라? 남편은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부모님이 배려해 주심을 생각해 주면 안 되냐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마음을 최대한 억눌렀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된 게 아니다 보니 억지로 참은 것일 뿐 아무것도 해결되질 않았죠. 저는 한 달을 더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댁에 방문하면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못 숨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괜찮다며 한 달 더 뵙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자주 가고요. 그러다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라 하더라고요. 물경력과 많은 나이, 전체적인 경기 불황,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게 싫다 해서 실직은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취업하면 스카웃 되어서 출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쓰다 보니 생각이 나는데 첫 집 방문한 날부터 임신을 강요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방문 때마다 임신을 강요하셨고 저희 부부는 억대의 대출금은 갚고 있었습니다. 제 월급으로만 몇 달째 생활비 하면서 조금씩이나마 저축했던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면서요. 저는 임신을 강요하실 때마다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안일 도맡아 하며 혼자 외벌이하며 빚 갚는 중인데 이 시국에 애까지 임신하고 싶냐고 확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효자이긴 한데 애 아빠가 된다는 것에 거부감이 무척 컸고 저는 이 사람들의 손주를 낳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서 둘 다 임신은 거부했습니다. 임신만큼은 남편이 전면에 나서 강하게 얘기했고 그때부터 부모님과 남편 간의 언쟁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요. 남편은 임신 때문에 언쟁을 할 때마다 본인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대들었다는 거죠. 저는 단둘이서 진심이 궁금해서 진짜 애아빠가 되는 게 그리 싫냐니 절대 싫답니다. 저를 위해 방어막을 친 게 아니라 본인이 싫은 것이니 그리 강하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임신 강요를 넘어 전화로 협박을 하셨습니다. 내 친구 누구누구 알지? 그 며느리가 난임이라던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네. 그래서 아들 재혼시킬까 하더라고. 뭐 나라도 그러지 않을까 싶네.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친구들끼리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자유지만 저를 붙들고 얘기하시면 너무 큰 실례 아닌가요?
황당해서 대답을 안 했더니 임신 못해서 시댁에서 피박받는 누구네 집 며느리 줄줄 나오더라고요. 아들 못 낳는 며느리도 본인은 아들만 있다 보니 손녀가 더 좋다면서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요. 너무 황당해 말하시는 족족 대꾸 안 했고 남편한테 그대로 전달했고 남편이 더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실 줄 몰랐다고 처음으로 인정하더군요. 실언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당신 백수인 거라도 알면 저런 소리 못할 거 아니냐며 당장 몇 달째 놀고 있고 취업도 불투명하고 곧 마이너스 통장 쓸 거라 전달하라 시켰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걱정시키는 거 너무 힘들어해서 바로 그날 퇴직한 걸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임신 타령 일시 중지네요. 이후 식사 자리에선 한층 부드러운 표정의 시부모님. 외벌이가 이렇게 당당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버지들 외벌이 시절엔 며느리들 서러움이 더 심했나 봅니다. 저도 처음으로 시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나이에 재취업은 쉽지 않고 아예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대출이 많다 보니 당장 저 혼자 버는 돈으로 둘이 살기는 부족한데 혹시 남편이 기숙사 있는 직장 구하면 이 집은 다시 세주고 친정에 들어가서 돈 아낄까도 생각한다고요. 빨리 빚 갚고 진짜 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고요. 우리나라 경기 불황이라 어떡하냐고요. 저는 아직 젊어서 이직은 쉬운데 제자리 남편 주고 싶다고요. 야근도 많고 고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직하는 게 쉽다고요. 쓴 웃음 지으시며 그래만 연말하시는 부모님. 늙으신 모습에 제 몇 마디에 아들의 실직 소식에 기가 죽어 계시니 갑자기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닌데 눈물이 돌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엉뚱하게 남편만 밉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 편이 아닌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왜 제 편이 아닌 건지에 대해 너무 밉더라고요. 옛날 며느리들은 가난한 친정에 먹고 살만한 시댁에 시집와 남편 벌이만 바라보느라 서러웠다면 지금 저는 경제력이나 사회생활이나 전혀 아쉬울 게 없는데 왜 식모 취급에 서러워야 하는지 아이러니하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